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설의 첫 문장과 끝 문장과 주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의 첫 문장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한강의 여수의 사랑의 첫 문장입니다. 여수 그 앞바다의 녹슨 철선들은 지금도 상처 입은 목소리로 울부짖어 대고 있을 것이다. 여수만의 서늘한 해류는 멍든 속살 같은 푸릇푸릇한 섬들과 몸 섞으며 굽이 돌고 있을 것이다. 저무는 선착장마다 주황빛 알전구들이 밝혀질 것이다. 부두 가건물 사이로 검붉은 노을이 불타오를 것이다. 찝찝한 바닷바람은 격렬하게 우산을 까 뒤집고 여자들의 치마를 머리카락을 허공으로 솟구치게 할 것이다. 얼만큼 왔을까? 이게 첫 문장인데 소설의 첫 대목인데 이 소설의 첫 대목은 대립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죽음 속에서 나온 나라는 인물과 화자죠. 여수 바다의 대립관계, 그러니까 그 주인공 여자와 여수 바다의 대립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의 여수 바다를 보면 마치 살아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멍든 속살은 주인공 나와 나의 분신인 자은의 상처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살아있는 것처럼 그 바다를 묘사하는 것, 이것이 이 작가의 매력이에요. 여수 마침내 그곳의 승강장에 내려서자 바람은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내 어깨를 혹독하게 후려쳤다. 무겁게 가라앉은 잿빛 하늘은 눈부신 얼음 조각 같은 빗발들을 내 악문 입술을 향해 내리꽂았다. 키득키득 한옥식 역사의 검푸른 기와지붕 위로 자은의 아련한 웃음소리가 폭우와 함께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이 문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도 그렇고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 이것이 이 작가의 그 묘한 서술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은 여수의 사랑의 끝대목인데, 내가 금방 읽은 그 대목은 그것은 근원으로의 회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리고 모든 것이 근원으로 회귀하는 것. 소설의 끝대목은 마라톤의 골인 셈입니다. 골은 주제가 마무리 지어지는 정점입니다. 이와 같이 소설의 서두와 결말을 보면은 그 속에 주제가 상징되고 있어요. 작가는 골 지점을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끝부분을 설정해 놓고 그곳을 향해 줄곧 질주해 갑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동안 작가는 내내 즐거워해야 합니다. 작가가 즐거우면 독자 또한 즐겁습니다. 작가가 슬프면 독자 또한 슬픈 것입니다. 이 작가는 그 바다를 묘사하는데 슬픔의 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그 첫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테라스로 나와 다시 고독에 잠겼다. 이것이 첫 문장인데 그 끝 문장을 보면 카페는 비어 있었다. 그것이 끝 문장이에요. 로맹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와서 죽다 끝 문장과 첫 문장을 보면 그 주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새들은 죽어가지만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새들처럼 절망하여 페루에까지 흘러든 나라는 인물과 등장인물들의 삶의 역정을 그린 소설의 그 첫 문장과 끝 문장은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강의 여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와서 죽다라는 단편 소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모범적인 단편 소설들입니다. 그리고 임철우의 그 신춘문예 당선작 개도둑이라는 소설 보면 첫 문장이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창 유리에 짙게 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소매로 유리창을 닦았다. 먹빛 빛깔의 어둠이 손바닥만 하게 돋아났다. 어둠이 돋아났다.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가들은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철우 개도둑의 마지막 문단을 봐보겠습니다. 나는 개를 껴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저벅저벅 텅 빈 골목으로 내 발소리가 혼자 커다랗게 울리고 있었다. 소리는 담벼락에 부딪혀서 빗수성이가 되어 나를 쫓아왔다. 문득 골목의 집들이 하나 둘 박쥐처럼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임철우의 단편 소설 이것도 봐보면 어둠을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철우 작가의 장점이죠. 아까 예로 들었던 한강의 여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둑의 주인공 나라는 인물이 개를 안고 달려가는데 그 개에게서 야릇한 어둠이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을 아프게 보낸 나의 유실된 아버지의 유골에 대한 영상과 더불어 진저리 처지게 하는 윤회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중 인물과 문장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은 아주 연계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그 다음에 또 이승우 소설의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의 첫 단락이자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1년밖에 살지 않을 것이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마 맞을 것이다. 하기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5년 넘게 살아있기도 하고 오장육부가 모두 멀쩡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병원 문을 나서다가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5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내의 첫째 언니이고 자동차에 치여 죽은 사람은 대학 동창의 아버지이다. 병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로만 죽는 것도 아니다. 병이 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병이 없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없다. 세상은 확실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가능한 확실한 장담은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당장이든 10달 후든 50년 후든. 그렇지만 내가 1년밖에 살지 않을 거라는 건 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마 맞을 것이다. 근데 이 이승우 소설의 특징은 이제 금방 이것을 서두로 쓴 것을 소설을 다 끝낸 다음에 이것을 결말로 쓰고 있어요. 소설을 한번 찾아서 이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전란이 온통 가난과 굶주림에 떨게 만들어버린 1950년대의 어느 해 봄, 먼 남녘 고을의 한 벽지 시골 소년 진용은 제 병약한 호르몬이와
어린 누이 동생으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겨주려고 결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정든 식구들과 남루한 오막살이 집을 떠나 맨손으로 300여 리 상거의 KC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생을 무릅쓰고서라도 3년 과정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초등학교의 선생님이나 면사무소 직원으로 취직하여 떳떳하게 식구들을 보살필 작정이었다. 제가 금방 읽은 이 소설의 서두는 작고한 이청준의 소설 들꽃 씨앗 하나라는 소설의 첫 대목입니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게 되고만 안주머니 속의 재산세 증명서들까지도 제풀에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재산세 부과 기준액 미달 가업. 그래, 지금 내 처지가 바로 그런 거겠구나.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부끄러움이나 미안한 마음조차 더 이어갈 수가 없었다. 질척질척한 운동장의 진흙탕 물이 그의 헌 운동화 짝과 젖은 바젓가락이 자락을 너무 흉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일 없이 주머니 속의 재산세 증명서 조각을 매만지며 터벅터벅 젖은 운동장을 되돌아 나오던 진용은 문득 그 더러운 바짓가랑이를 보자 비로소 까닭을 알 수 없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 눈물을 참아보려 고개를 뒤로 떨구고 먼 허공을 쳐다보려니 웬일인지 그 차갑고 파란 하늘이 서서히 까만 암흑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들꽃 씨앗 하나의 끝대목입니다. 이건 작가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소설 한 편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 작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미리 준비하고 써나가기도 한다. 첫 문장이 주제를 암시한다면 마지막 문장은 주제와 직접 관계된다. 이청준이 이게 들꽃 씨앗 하나, 이것은 그 가난한 그 주인공이 집에서 가난 증명, 재산세도 없고 하는 가난 증명을 해가지고 가서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도록 그렇게 처참한 지경을 전부 다 하나하나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 절망 속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빛을 찾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이 소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작품의 소설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들으셨습니까?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읽으시려면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소설들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고 첫 문장과 끝 문장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